네, 다음 15번은 아예 특성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원래 행렬 대각화하려고 했던 그 시작하는 행렬 A가 크기가 몇 곱하기 몇인지, 그리고 여기서 나온 고유값,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그 고유 공간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고유 공간의 차원이 몇 개인지, 그러니까 기저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A번은 보면 최고차 좌변에 람다의 최고차항이 람다 세제곱입니다. 네, 이것으로부터 행렬 A는 원래 특성 방식 이걸 푼 거죠. 원래는 이 특성 방정식이 람다 I 마이너스 A 디터미넌트는 0 이걸 푼 건데, 여기서 바로 3차가 나왔다고 하니까 A는 3 곱하기 3 정방행렬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람다 1은 1이고 람다 2는 마이너스 3이고 람다 3는 5라고 3개의 세 개의 고유값에 대해서 고유 공간이 각각 E1, E-3, E5가 있을 텐데, 자, 여기는 1차죠. 1차니까 이 고유 공간의 차원은 최대 1차입니다. 아무리 커야.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 1차고, 여기도 하나니까 E5도 최대 1차의 고유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저 하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앞에 우리가 그 정리 5.2.1에서 각각 다른 고유값을 가지면 대각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사실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고유 공간에 기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씩 존재합니다. 1차고. 자, 이렇게 가능한 차원도 얘기를 해봤고요. B번을 보면 여기 람다가 2차, 3차 하면 6차입니다. 최고차항이 람다가 6제곱이 나오네요. 그럼 이거로부터 A 행렬은 아니죠. 6 곱하기 6 곱하기 6 행렬 사이즈의 정방 행렬이고, 이거로부터 고유값이 0이 하나 있고요. 고유값이 1이 있고, 세 번째 고유값은 2가 있는데, 네, 여기서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곱이 있으면 0이라는 이 고유값의 중복도는 2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람다는 여기 2에 대한 람다 3, 2에 대한 중복도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복도. 네, 여기서부터 이제 E1은 중복도가 2이기 때문에 E1이라는 고유 공간은 차원이 기본적으로 1차원에서 2차원, 최대 2차원까지 가질 수 있고요. E2라는 이 고유 공간은 중복도가 1이죠. E2는 무조건 1차원입니다. 1차원. 그리고 E2, 람다 3인 이 고유값 2를 가지는, 죄송합니다. 여기 1이죠. 1. 여기는 제로죠. 제로고 1, 2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E2는 보면 중복도가 3이니까 E2의 고유 공간에 대한 차원은 기본적으로 1차원에서 최대 3차원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주어진 6 곱하기 6 행렬을 대각화하려면 이 제로로부터 2차원이 되고, E1은 1차원, E2는 3차원이 돼서 총 6개의 독립인, 1차 독립인 그 열 벡터, 기저 벡터를 가지고 행렬 P를 6 곱하기 6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6개를 만들어야지 행렬 A를 대각화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게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여기 기하중복도, 대수중복도라고 나와 있는데, 뭐 복잡하지만 아무튼 저희는 원하는 대로 최대한
그 사이즈에 맞는 행렬 A의 사이즈에 맞는 6 곱하기 6이면 6개의, 그러니까 항상 이 제로의 차원이 항상 최대 차원이고 E1도 최대 차원, E2도 최대 차원일 때 행렬 A를 대각화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은 예제 6의 방법을 사용하여 행렬 A의 10제곱을 계산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예제 6번을 다시 돌아가 보니까 실제로 그 행렬의 거듭제곱을 안 구하고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만 구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A의 13제곱이라는 이 행렬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대각행렬은 역행렬 A 이런 식으로 구하니까 이거로부터 행렬 A는 대각행렬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 양변에 왼쪽에 P행렬 곱하면 이렇게 항등행렬이 되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P역행렬 구하면 여기 항등행렬 되니까 A만 남게 되고, 그래서 D의 왼쪽은 P, 오른쪽은 P 인버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A의 13은 이 친구를 13번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PD, P 인버스, PD, P 인버스 이런 식으로 13번을 곱하게 되는데 PD, P 인버스, 사실 행렬이 이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요 인접한 이 친구들끼리 항등행렬 하면 결국은 왼쪽에 P 하나와 D, D, D가 13개가 되고 P 하나와 D가 13개가 되고 인버스 맨 마지막 이렇게 남거든요. 근데 사실 대각행렬을 거듭 제곱한다는 거는 주대각 성분만 계속 13제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으로부터 대각행렬 D를 하면 람다1, 람다2, 람다2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1, 2, 2는 요거는 이제 원래 행렬 A의 대각화였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P 행렬에 1, 2, 2의 13제곱 P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0, 0, 0, 0. 근데 대각행렬의 13제곱은 결국 이 친구들을 대각성분만 13제곱, 13제곱, 13제곱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행렬 A의 13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요. 다시 연습 문제로 돌아가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17번 이 주어진 행렬 A의 10제곱을 구하라. 사실 그냥 10제곱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행렬 지금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10제곱이 가능한데 사이즈가 조금만 커지면 그냥 막 곱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대각화를 이용해서 A의 10제곱 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각화를 해야 되니까 특성 방정식을 먼저 해야 되고요.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람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람다 플러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람다 제곱 람다 마이너스 6이고 람다 플러스 3에 람다 마이너스 1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람다는 2가 하나 있죠. 이걸 람다 1이라고 하고요. 2에 대해서 고유공간 E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람다가 2일 때 2 마이너스 3 이런 식이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행은 행동등식으로 똑같으니까 2x1 마이너스 3x2가 0이고 x2를 t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x벡터는 x2가 t고 x1은 여기다 t를 넣으니까 2분의 t가 되고요. t만 빼지 말고 2분의 t를 빼면 여기가 1, 2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벡터가 바로 아니죠. 2분의 t가 아니라 2분의 3t 3이 있습니다. 3 이렇게 되고요. 이 벡터가 바로 E2의 기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람다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람다 2라고 해보죠. 고유공간 이 마이너스 3을 구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정식, 행렬 방정식 요거를 풀어서 x를 구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이 행 동등이고요. 이렇게 올라오면 자, x1 플러스 x2가 0이고 x2는 임의의 실수 이렇게 가지면 x라는 벡터는 x2가 t고 x1은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럼 t로 묶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요게 바로 이 마이너스 3라는 0공간의 기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행렬 P를 만들 수 있죠. 첫 번째 E2의 기저인 요거 3이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의 기저인 요거 마이너스 1, 1 이렇게 행렬 P를 만들고 이 행렬 P에 대해서 P의 역행렬 A에 P를 하면 대각행렬 D가 되는데 순서가 맨 처음 고유값이 2에 대한 기저를 썼으니까 여기가 2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고유값 마이너스 3에 대한 기저를 두 번째 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이게 바로 대각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한번 써보면 A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각행렬의 왼쪽에 B, 오른쪽에 B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부터 A의 열제곱은 PD 열제곱 B 이런 식으로 되죠. 이제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면 P의 D의 열제곱 요거의 열제곱은 대각행렬이니까 2의 10제곱 0, 0 마이너스 3의 10제곱이니까 3의 10제곱 P 인버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P 행렬이 여기 있으니까 3, 2, 마이너스 1, 1 그리고 D의 10제곱은 2의 10승 0, 0, 3의 10승 그리고 P의 역행렬 구하면 AD-BC니까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에 AD 바꾸고 보호 바꾸고 네, 요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좀 되긴 하는데 좀 약간 번거로울 수 있겠네요. 일단 A의 10제곱은 대각화한 대각행렬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음 19번 19번도 17번과 유사하게 A를 A의 11승을 계산해보라. 3 곱하기 3만 돼도 11번 곱한다는 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뭐 컴퓨터를 이용하면 되긴 하는데 사실 컴퓨터도 이거를 행렬 A를 11번 곱하게 하는 그런 이제 계산 반복하는 횟수보다는 실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이 친구의 대각화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컴퓨터 계산하는 계산하는 수가 적어서 훨씬 빨리 계산할 수 있거든요. 대각화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횟수를 줄이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형대설을 많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각설하고 19번도 한번 A의 11승 계산해 보죠. 자, 근데 여기서는 아예 행렬 P가 주어져 있네요. 행렬 P가 A를 대각화할 수 있는 그 P 행렬이 되는지 보자라고 했으니까 P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고유 공간 각각의 고유값을 가지고 구한 고유 공간들 여기가 람다1, 람다2, 람다3 고유 공간에 해당하는 이런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공간들의 기저가 이렇게 모아진 거겠죠. 그죠? 기저가. 그죠? 그러면 이게 람다 이게 사실 P1 벡터고 P2 벡터고 P3 벡터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고유값에 대한 고유 공간의 기저, 두 번째 고유값에 대한 고유 공간의 기저 이런 식이죠. 세 번째 고유값에 대한 고유 공간의 기저가 P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유 공간의 기저로부터
람다1, 람다2, 람다3를 거꾸로 반대로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P1 벡터 101이라는 벡터를 가지고 람다1을 한번 구해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알면 원래 우리가 어떤 행렬에다 P1 벡터를 곱한 게 그 P1 벡터에 람다를 곱한 걸 만족하면 P1 벡터는 고유 벡터고 람다1은 고유값이죠.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대입을 아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 7일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에다가 주어진 P1 벡터가 101이죠. 요렇게 계산하면, 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0 되고, 한 번 더 하면 0에 0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빼면 101이 돼서, 자, 요게 바로 마이너스 2의 P1 벡터가 되니까, 자, 람다1은 마이너스 2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P2 벡터 100 가지고 두 번째 람다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 1, 0, 0, 7, 1, 15 이런 식으로 해서 P2 벡터 1, 0, 0을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0이 되고 0이 되죠. 네. 마이너스 1 곱하기 사실 P2 벡터가 돼서 람다2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P3 벡터를 한번 해보죠. P3 벡터는 위에 보면 115입니다. 115. 자, 이걸 다시 해서 A 행렬에 115를 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7이니까 6 마이너스 5 빼면 1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1 그리고 0 15에다 10을 빼니까 5 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P3 벡터니까 여기서 람다 3는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람다1, 람다2, 람다3를 아니까 이 P행렬 P행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죠. PA에다가 P 인버스 P를 하면 대각행렬이 될 거고, 그 대각행렬이 람다1, 람다2, 람다3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 기저에 대한 람다1이 마이너스 2네요. 그죠? 마이너스 2고 람다2가 마이너스 1이고 람다3가 1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0, 0, 0, 0, 0, 0 이게 대각행렬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A는 PDP 인버스가 되고, 이거를 11제곱 하면 PD의 11의 B 인버스 되죠. 그러면 이제 P가 그냥 써주고요. D 이 친구를 대각행렬에 11제곱 하면 요 각각 성분을 11제곱 하는 거니까 2에 11이네요. 11 그러니까 홀수번이니까 마이너스 11 여기도 홀수번이니까 마이너스 1 1은 11번 제곱해봤자 1 0 0 0 0 0 0 이렇게 하고 P의 인버스를 이런 식으로 곱하면 A를 11번 곱한 거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계산의 리소스는 훨씬 적게 들겠죠.